네,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파월은 FOMC를 앞두고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는 강한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는 금리 인하도 해주고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도 매입해주는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3일 전에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미리 좀 언급드리면서 자, FOMC에서 연준이 미국채를 매입해 줄 경우 유사 QE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매입을 했죠. 시기는 26년도 1월이 아니라 당장 12월 12일 내일부터 4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해 준다라는 좀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일단 호재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FOMC는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FOMC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막 역대급 FOMC, 가장 중요한 FOMC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어차피 파월은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뭐 다음번은 매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자, 향후 고용이 무너진다면은 우리가 빠르게 대응했다라는 연준의 명분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우리 26년 금리 인하 좀 지켜봐야 돼라는 매파적 스탠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월은 이제 곧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월이 어떠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더라도 사실 증시는 악재가 아니다. 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무너지고 물가 데이터가 오늘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구간에서 FOMC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하락이 좀 출현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이 지금 400억 달러의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리스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안 좋길래 시장이 예측하고 있던 26년 1월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연준이 급하게 막 4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거야. 즉 현재 그러면은 은행들이 돈이 없어? 이러다 또 은행이 지난번에 은행이 파산했던 것처럼 '은행이 또 파산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에 좀 우려감이 있지만 예 그래서 좀 그런 불안감에 파월이 들어가고 나서 좀 매도세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 크게 악재로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걸 악재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실제로 뭐 금융기관이 실제로 무너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좀 스탠스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죠. 추가적으로 지금 빅스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이렇게 쭉 빼고 나서 이후로 지금 그냥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서 뭐 위든 아래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막 금융시장에 강한 자금 경색이 발생되면서 문제가 된다면 빅스가 지금 여기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되죠. 어제 종가 위에서 이렇게 지금 상승하면서 4%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야 되고 유빅스도 지금 벌써 막 튀고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이 금이 지금 12월 내내 횡보 중이기도 합니다. 네. 이 12월 중인 금의 횡보가 이후로 상승으로 진행된다면은 무난하게 증시는 개인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았을 때 그리고 증시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저점이 11월 21일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뭐 양자 섹터를 포함한 대다수 종목들 역시도 해당 비슷한 구간에 뭐 11월 21일 구간에 가장 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점들은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단기 저점들을 이 시기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반도체 지수들도 그렇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시기에 공통의 악재를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부족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악재. 근데 이번에 연준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소시켜 준 시장이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그럼 금이 그때만큼 다시 빠지고 있냐? 11월 21일 이 시기만큼 지금 안 좋게 빠지고 있냐면 아니잖아요. 지금 12월 2일부터 횡보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이 치고 올라가 준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문제없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빠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이 문제없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전에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금이 직전 고점 대비해서 2에서 3% 정도 밀리면서 자 비트코인이 86K까지 밀렸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달러예요, 달러. 자 달러 11월 2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11월 21일 자 달러 지수는 100 포인트를
막 돌파에 만회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달러 지수가 가지고 있는 정고점 구간까지 상승을 한 상태였다는 말이죠. 이때 8월에 가장 중소형주들 저점 찍고 나서 이후로 상승 랠리 나왔던 9월 중순부터 상승 랠리 나왔던 이 구간이고 동일하게 지금 찍고 어제 6% 0.6% 이상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처럼 즉 비트코 11월 21일처럼 비트코인이 막 신저점 떨어지고 증시가 신저점 떨어질 때처럼 지금 그렇게 폭락을 우려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랬다라면 지금 당연히 달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캐리 이탈하고 나서 밑으로 와장창 빠지고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지금 안 된다. FOMC에서 호재성 발언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이거 지금 난리 나겠다라고 우려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네.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뭐 국채 금리가 지금 구간에서 막 튀고 올라가는 그런 게 없어요. 밑으로 내리고 나서 2년물 국채 금리 지금 밑에 붙어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어제 고점 찍고 내려온 다음에 지금 밑에 있어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야기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증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유빅스 같은 거 매수 타점 잡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11월 18일 정도예요. 네, 그래서 11월 18일에 유빅스 실제로 타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후로 유빅스 타점이 강하게 좀 나왔죠. 네. 유빅스 실제로 이후로 타점이 이렇게 나오면서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자 당시에 또 이거는 팔란티오예요. 팔란티오도 당시에 168불 이탈할 때 인버스 타점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후로 실제로 팔란티오 예상됐던 인버스 상승만큼 주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제 눈에 인버스 하락이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굳이 인버스 하락 타점을 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고 멤버십 통해서도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튀어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시장이 우려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인버스를 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닌 구간에서는 인버스를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인버스를 매수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이 맞고 인버스 타점은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 강하게 나와요. 잡기 싫어도 어차피 나중에 정말 강하게 쏟아지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나 다 인버스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인버스를 좀 뭐랄까 좀 분석하는 유튜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직전에 뭐 이 구간, 어이구 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들 다 쏟아질 때마다 인버스가 있었냐 없었냐 항상 있었다. 네. 항상 비중 축소 잘하고 쏟아질 때 항상 비중을 잘 관리하고 인버스로 수익 냈던 예, 유튜버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로 시장이 떨어진다면 강하게 인버스 잡고 인버스로 수익 내고 밑에서 저점 재매수한 다음에 레버리지로 2번, 즉 수익률을 양쪽으로 크게 수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 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은요.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과거에도 항상 해왔고 1년 넘게 보셨던 분들은 결국 제가 쏟아진다고 우려하던 구간들은 모두 쏟아졌기 때문에 이 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상승은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선물지수 기준으로 지금 11선까지 밀려 있기는 해요. 이 11선을 밀면 조금 더 밀리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밀어낼 필요는 크게 없죠. 당장에 이렇게 밀어낼 만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따 프리장에서 크게 이슈가 없다면은 좀 매수 타점을 좀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나비타스입니다. 나비타스 같은 경우는 나비타스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패턴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이 21선 돌파를 하고 나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 지금 선 지지받고 있는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비타스 같은 경우는 8.6불, 8.5불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거치면서 횡보가 나오다가 이후로 치고 올라가면서 12불을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따가 나비타스 8.4불 정도 왔을 때 이탈하지 않으면은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나비타스가 8.4불 이탈하더라도 이 밑에 지지라인을 언제부터 가져갔냐면 11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지지라인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지지라인이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지지라인들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 밀려도 나비타스 같은 경우는 뭐 6.8불이나 7.5불까지도 매수점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렇게 밀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굳이 지금권에서 이렇게 확 뺀 다음에 올리진 않고 얼추 소폭 눌린 다음에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나비타스 목표가 12불은 동일하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12불 다음에 12불 다음에 그 다음에 나비타스가 이후로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일단 12불은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비타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약세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 옵션이 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눌리면 계속 매수 타점이 나와요. 이 구간 여기에 이제 175불, 178불 뭐 여 구간부터 해가지고서 매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잡으면 여기는 매수 타점이고 이후로 최소 190불에서 200불까지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나스닥이 전고점을 좀 돌파하고 나서 내리는 것처럼 최소 한 번 더 쌍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증시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네, 이 패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많았죠. 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강하게 빼다가도 결국 이 더블탑 패턴을 만들고 나서 뺐던 이런 우리가 경험들을 생각해 보고, 또 직전에 이런 패턴들도 얼추 비슷하게 다시 반등 나온 다음에 뺐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 엔비디아 이번에 한 번에 와장창 죽지는 않겠구나, 한번 들어 올릴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걸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일단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려면은 최소 뭐 195불 정도까지는 최소 들어 올려줘야죠. 네. 이 위에 갭 있어요. 이 갭은 메꾸고 나서 200불 돌파하지 못하고 나서 이후로 엔비디아가 뭐 올해 1월, 2월, 3월에 뭐 120불까지 내려가는 건 이건 그때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 구간 떨어지는 거는 한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당장 지금 오늘 내일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한번 주고 나서 그 뒤에 떨어지는 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증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메타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거 메타 영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멤버십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메타 매수 타점 진짜 정말 밑에서부터 좀 잡아드리긴 했어요. 네. 메타 매수 타점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어서 좀 밑으로 가볼까? 예. 메타 뭐 615불, 600불 계속 매수하자, 매수하자. 뭐 현재가 메타 이런 구간에서도 현재가 매수하자, 매수하자.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메타 계속해서 그냥 매수점이 나왔던 구간들이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승 나올 때마다 메타 계속해서 잡아라, 잡아라. 네. 이런 구간에도 메타 현재가 잡아라, 잡아라. 그러면은 메타 지금, 네, 대부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는 평당 가지고 계셨어야 돼요. 615불, 600, 뭐 20불. 근데 이거 없으실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싫은 게 뭐냐면은, 자, 제 종목 막 여러 개 분석해 놓고 몇 개 맞춰 놓고 내가 했지만 가져오는 거 정말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싫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 드리냐면은, 눌리면은 없는 분들 포모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매수를 할 수도 많이 매수하지 못한 분들 동일하게 포모 가지지 말라고, 여기서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하고 계속 한 번도 안 내드리는 거예요. 결국 메타가 목표가가 730불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비중을 적게 가져갔다면, 그리고 매수하지 못했다면 결국 치고 올라갔을 때 이거 아쉽거든요. 와, 이때 여기서 내 욕심내서 두 배 레버리 좀만 사놔도 20%였네. 근데 친구에서 그런, 아, 그때 할 거래 타점을 다시 준다는데 무서워하고 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기회에서 매수 타점 잡아야죠. 메타 지금부터 630불까지는 당연히 매수 타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30불 올라간다라는 데 있어서 당연히 G라인 매수 해야 된다. 지금은 눌림 매수 타점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 종목들이 동일해요. 지금 이틀 전에 지금 드렸던 코어 이브도 계속해서 뭐 이 근처에서 말씀드릴 때 100불 간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코어 이브 100불 간다라는 말씀이 입이 좀 아파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릴 때도 코어 이브 100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100불 돌파하면 130불 가기 때문에 이거 없다 소외감 느껴 하지 마시고, 눌리면 매수 타점이니까 G라인 매수 정말 유효하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G라인 매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걸로 여기서 내가 타점을 드렸으니까 했지, 없는 사람들 몰라, 포모 하나 가져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는 줬어, 내가 했지, 자, 내 멤버십 가입하면은 막 수익 더 줄 거야, 이렇게 홍보만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실제로 여기서 매수 타점 못 잡은 사람들은 여기서 G라인 매수 다시 하세요 하고 타점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76불, 75불 이 구간 81불에서 76불 사이 오면은 매수 타점 잡아야 돼요. G라인 매수 타점 나오고 나서 100불, 130불 열려 있는 곳이
예, 코어 이부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참, 네. 추가적으로 세틀로직 같은 경우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고, 세틀로직은 사실 우리가 좀 멤버십에서도 네, 단타로 좀 드렸죠. 세틀로직. 네. 세틀로직은 이번 주 단타주로 해가지고서 네, 좀 매수 타점을 뭐 1.5불대의 존으로 깔아드렸는데 목표가 2불 좀 도달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세틀로직 여기서 매도 치는 것이 아니라 더 끌고 가요. 왜냐면은 세틀로직 지금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나름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이런 거래량들 평균보다 드디어 조금 더 높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2.2불 돌파하면은 1, 2, 3파가 2.8불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2.2불 돌파하면 2.8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2.2불을 돌파하는지 하고 2.2불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때 우리가 매도를 잡아도 이미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은 뭐 최소 10% 20%만 나와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세틀로직 이렇게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목표가는 2.8불 열어놓고 1차 목표가 2불은 좀 도달했다. 라고는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리고 좀 양자 섹터 중에 아이온큐랑 좀 말씀드리면은 자,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사실 아이온큐 이 밑에서 매수 타점을 드릴 때 1차 목표가는 51불 정도였어요. 근데 이미 제가 이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이 종목들 리게티 컴퓨팅이나 다 타점들을 올리고 있는 구간들은 뭐냐면은 뭐 리게티 뭐 31불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0불 디웨이브 퀀텀 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얼추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나 끝 이게 아니라 이후로 눌리면 당연히 눌린 매수타점 다시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G라인 매수타점이 나왔던 것처럼 당연히 한 번 더 눌려주면 여기도 G라인 매수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수타점 잡고 나서 없는 사람들 당연히 타점 잡고 위로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부터 설명드리자면 아이온큐는 48불까지 눌려도 무방합니다. G라인 매수가 나와요. 최대 빼면 42불, 44불까지도 타점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W자 패턴이거든요. 무방하고 60불까지 올라가요. 저는 그래서 아이온큐 60불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고 자 리게티 컴퓨티도 지금 구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평선 집중시켜 놓으면서 삼각 수정 구간이에요. 지금 이평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장기 이평선 다 집중되고 있는 구간에서 직전 본인이 돌파하지 못했던 비각지수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볼벤 축소되고 있잖아요. 볼벤 축소되고 나서 리게티 컴퓨팅 여기서 이렇게 빠지겠냐고요. 빼더라도 이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빼더라도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기준으로 최소 0.618, 즉 35불까지는 한번 주고 나서 크 뒤로 빼라 이거죠. 그리고 뺄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이 21선 돌파 안 했어요. 여기서 그냥 뺄 것 같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뺐겠죠. 사실 이게 무난한 패턴이고요. 근데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락주 상단 돌파하면서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위로 올리겠다는 것과 같아요. 35불. 그럼 양자 대장주인 리게티가 올리겠다라는데 아이온큐, 디웨이브 퀀텀, 실스크, 퀀텀 사이 다 따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29.5불 돌파 나오면은 35불까지도 상승 열려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 G라인 매수 계속 가능하다라고 언급드리고 있는 구간. 그리고 실스크 역시도 당연히 6.2불까지 목표가 열려있는 구간에서 지금 50일선 한 번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눌리는데 21선 지지받으면서 이평선 모아가는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 지금 타점 눌리에서 횡보 나오는 게 12월 18일 정도까지는 횡보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양자 섹터들은. 그래서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는 동일하게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좀 아직 좀 상승이 좀 덜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좀 아쉽긴 한데 뉴스케일 파워도 결국 이평선 집중시켜 놓고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30불 간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21.5불, 20.5불 돌파에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본장에서 이거 21불만 돌파가 나와줘도 뭐 21.5불 돌파만 나와줘도 저부터가 매수 타점 나올 것 같아요. 저부터가 매수를 잡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패턴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바로. 아니면은 횡보 나와줘도 실제로 좀 더 기다렸다가 17일, 18일 때 올라가는 거 동일하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증시들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댓글 통해서 언제가 마지막 기회일까 뭐 그리고 또 좀 여러 유튜버들을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일까 하시는데 이게 좀 제 발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G라인 매수 이 G라인 매수를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올려서 수익을 냈지만 다시 한 번 더 눌려준 이 구간은 정말 목표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잡지 못하고 이런 구간에서 잡은 다음에 못 올라가니까 언제까지 마지막 구간이냐고 답답하다고 하시면 사실 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 주시거나 타점을 잘 잡고 이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서 굳이 여러분들끼리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코 시스템즈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항상 그냥 비난해 주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비난해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코 시즌 때도 사실 뭐 해명 방송도 했었지만 댓글에서도 댓글까지도 남겨드리면서 여기 들어가면은 다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손절 못하신 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제욕을 쭉 하고 계셨는데, 사실 지금은 욕 안 나오죠. 이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그 댓글을 통해서 막 여기서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까지 안내를 드려도 그 댓글 안 보시고 보셔도 올라간다는 시황 더 강하게 믿으시다가 떨어지면은 결국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저를 믿어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감사하게 생각할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레코 시즌즈 차트 튼 김에 좀 마지막 분석 드리면은 1.7불, 1.6불 이 구간 결국 얘도 지금 추세 전환되고 있거든요. 1.9불 돌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2.2불, 2.3불, 최대 3불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봐요. 중소형주들 한번 슈팅 나와요. 아까 뉴스케일 파워처럼 아직 슈팅이 안 나온 종목들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슈팅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 같이 한번 슈팅 나오면서 한번 타점 줄 것이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일반 영상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멤버십 홍보를 진행드리자면은 정말 여러 가지 타점이나 또 실시간으로 뭐 FMC를 대응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린다거나 하면서 좀 진행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매크로 데이터가 어떻게 호재고 악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같이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